중2/3 회고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박영건입니다. 저는 웨더브레인에서 프론트엔드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조금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2개에 대한 회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QR 키오스크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희 QR 키오스크는 졸업작품을 위해서 설계된 프로젝트이고요. 18학번 4인방, 웨더브레인 18학번 4인방이 주도했고 레포지토리 지금 오픈소스로 열려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노레포로 설계가 돼서 백엔드는 네스트.js,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리퀄, 그리고 디플로이에서는 도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QR 키오스크를 만들게 됐냐? 이제 제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는 아니지만 이 QR코드의 메뉴판이 활성화되는 걸 목격을 했어요. 한국에는 키오스크가 먼저 들어왔지만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비싼 거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까지 한국에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QR 메뉴판이 보편화가 돼서 그냥 QR코드를 테이블에서 찍어서 메뉴판만 보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닌 게 사실 QR코드로 메뉴판을 본 다음에 뭐 먹을지 결정을 해서 다시 손들고 점원을 불러서 그리고 메뉴를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키오스크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쌉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에서 판매한 키오스크 가격을 한번 봤는데 한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영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주가 250만 원을 내고 이 메뉴를 주문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조금 비싸고 그리고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QR코드 메뉴판에 키오스크 형태를 만들어서 QR 키오스크로 한번 시장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졸업작품 발표 때 생각한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 게스트가 각 테이블에 붙어있는 QR코드로 이 QR 키오스크에 접속을 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토스 연결된 토스 페이먼트로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주문 요청이 돼서 사장님 관리용 페이지에서 메뉴가 들어오면 승인, 보류, 삭제 등등 여러 가지 결제가 가능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QR 코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메뉴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 왼쪽 사진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메뉴를 추가하고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게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왼쪽에 작성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스크린으로 테마를 바꾼다든지 디자인을 바꾸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기간 방금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설명이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점은 프로젝트 기간입니다. 이게 제가 이 QR 키오스크를 생각해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세팅한 건 2월 7일, 올해 2월 7일인데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시작은 3월 2일에 시작해서 프로젝트 완료가 언제 됐나 보니까 3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8일 만에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디테일한 요소를 제외하면은 필수적인 기능이나 요구사항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구현된 상태더라고요. 사실 모노레포 세팅에만 일주일이 걸리긴 하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세팅을 다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업계에서는 보통 KPT라고 Key Problem Trial에서 이제 회고를 생각할 때 뭐를 남기고 뭐가 문제였고 뭐를 시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킵할 것은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워커타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잡히고 개발 루틴이 적용이 돼서 거의 아침 출근, 밤 퇴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빠른 아이디어의 빠른 프로젝트 상황으로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아이디어가 사실 구체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기능이 사장님들한테 더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딩을 조금 쉽게 말하면 약간 똥을 싸지르듯이 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무슨 코드가 좀 개판인 것 같고 GPT가 저보다 잘 쓰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사실 제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면은 문서화나 뭐 이것저것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블럼 바탕으로 여러 컴포넌트나 코드, 이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미리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빠른 아이디어에 빠른 개발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을 위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디어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해커톤을 위해서 코드 베이스를 미리 작성해서 가서 바로 해커톤에서 24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 있는 것처럼 어떤 템플릿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단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동현 학우님께서 설명드린 아트스콥 플랫폼입니다. 지금 아트스콥은 외부 예술가 분께서 함께 기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훈 학우님과 동현 학우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지금 미디어 XI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이미 오픈소스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코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기술 스텝으로는 백엔드 스프링 부트, 프론트는 이제 XJ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아트스콥이 나왔나? 먼저 저희가 예술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호조님 혹시 미술관 다니시나요? 안 다니죠? 혹시 지금 당장 백인재 도서관에서 한 전시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김학수, 그죠? 김학수 미술관에서 혹시 전시회 뭐 하는데 아시나요? 네. 맨날 지나다니는데 포스터도 보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무위키에 예술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근데 예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 문화는 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이룩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예술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예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미술관을 가지 않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있어 한번 가보고 하는 식이겠죠. 인스타에 떴다 하면 가고. 그래서 예술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술의 상품성이 하락됐어요. 사실 재미가 없죠. 미술관 가면 노잼 그림 나오고 영상이 어떤 유니크하다고 해도 그렇게 유니크한 걸 굳이 내가 돈 시간을 내서 보러 갈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 해 동안 사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한 몇 년 사이에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예술 업계 자체가 이제 고착화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예술업계가 우리 인스타 보면 그런 자리 있어요. 예술 입시, 예대 입시 같은 거 보면은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 통과 짝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창의성을 매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술대학을 졸업하면은 이 예술가들은 이제 선배 예술가와 소통할 기회조차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와 이제 사실 이 예술가 키포인트라는 이 사회와 사실 동떨어진 새로운 세계가 예술 업계에서 고착화된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모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보통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공모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2월이니까 2024년 1월에 어디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작가를 구함이라고 네이버 카페 같은 사이트에 올리면 그 담당자에게 자기의 예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그 담당자가 그 이메일 하나하나 까보면서 이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현대미술관에 1월달 작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 아트스코프에서 시도한 거는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서 그런 공모도 마치 게시글 쓰듯이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품들을 받는 것도 그냥 게시물 쓰듯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도메인 자체를 혁신을 하려면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개발업계 같은 경우는 뭐 커리어나 링크드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선배들에게 물론 조금 두렵지만 뭐 채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토스 개발자 링크드인 찾아가서 저기 혹시 커피챗이나 아니면 그냥 채팅이라도 이제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한데, 예술업계는 그런 게 전무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아트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좀 트위터 UI에 좀 따라해봤고요. 그리고 뭐 커리어리 같은 거 좀 참고해서 그냥 일단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작가가 미술관에 공모를 쉽게 넣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공모 프로세스 기능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업계끼리 소통이 부족한데 간단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트 기능 만들었어요. 마치 이제 엑스닷컴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냥 게시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작가들이 그냥 자기 작품을 그냥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작품을 업로드하고 그걸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작가들은 사실 예술 작가들은 끊임없이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토론을 쉽게 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투표와 토론할 수 있는 이제 아고라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혹시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저희가 지라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티켓을 발행해서 이게 이제 뭐 할 일, 개발 중, 그리고 이제 QA 작업하는 것들, 그리고 디플로이로 나누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백보드에서 사실 여러 가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사실 3명의 개발자로 한계치를 끌어올라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스코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링크드인처럼 커리어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자들 다 쓰는 커리어리처럼 예술업계에서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뭐 Q&A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하면서 동시에 예술가들이 자기의 이벤트를 올려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파크 티켓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예술업계에서 가장 핵심인 매거진 기능을 통해서 이 컨텐츠들이 이제 네이티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해보자면 요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되게 많은 코딩 시간이 아까 QR 키오스는 7일 안에 끝났지만 이건 거의 지금 7개월, 8개월 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간 개발 루틴이 조금 적용이 됐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디플로이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업계에서 실제 사용자에 필요한 기능을 적시적소에 요구받고 그걸 바로 적용하는 그런 걸 체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Next.js를 사용해서 이 SEO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SEO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단에 웹페이지가 노출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도 이제 사이트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능 조직으로 인한 소통 상승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1명이고 저희 이제 팀의 프론트엔드가 2명, 백엔드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백엔드 분은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니까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다른 백엔드 분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에서 필요한 기능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엔드 조직이 함께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했으면 이제 누구한테 저 이 기능 필요합니다 하면은 한 단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기능별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라면 장기간 프로젝트로 인한 좀 피로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혹시 하실 거면은 Next.js는 러닝 커브가 되게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SEO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제 리액트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개발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출시가 좀 비정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 부족으로 조금 신기능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도해 볼 거는 이제 PMF 끌어올리기인데,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PMF라고 이제 프로덕트와 마켓핏이라고 이제 이 어떤 기능, 어떤 서비스가 실제 그 업계에 필요한가, 정말 그 업계에서 그 업계 기업들이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는 프로덕트인가를 많이 따지는 게 PMF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스코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끌어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로 조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스택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확립해서 개발 문화를 체계할 수 있도록 조금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두 개를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 프로덕트는 하루 만에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누군가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덕트를 준비하면서 기획, 디자인, 개발, 이거는 사실 요즘 AI 시대에서 한 24시간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같은 컴공, 여러분 다 컴공이실 테니까 컴공 입장에서는 디자인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디자인을 빼고 기획만 개발로 먼저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피드백으로 수정하는 것도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는 주변에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가 기술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QR 키오스크도 그냥 갑자기 냈다, 그냥 식당에 앉아있다 QR코드가 보여서 생각나는 거고요. 뭐 아트스코프도 사실 장기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냥 이거 왜 이메일로 보내? 사실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찾아보면서 여러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프로젝트를 개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팀이라도 출시해보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주변에 라는 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프론트엔드인데 백엔드 개발자가 없다, 주변 둘러보시면 백엔드 많고요. 백엔드 개발자인데 프론트엔드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AI를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주변에 동료들 들여보시고 프로젝트를 만들기 권장드리고, 만약에 지금 동아리가 없으시거나 조금 그런 동료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105 언제나 찾아오셔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커피챗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회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